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건강에 좋은 찹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찹쌀은 일반 쌀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찹쌀밥으로 또는 쌀과 함께 섞어 밥을 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찹쌀을 먹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찹쌀은 우리 몸에 많은 영양소와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찹쌀을 먹으면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자신의 체질을 생각하지 않고 찹쌀을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찹쌀은 우리가 자주 먹는 보통 쌀인 맵쌀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찹쌀은 맵쌀에 비해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찹쌀과 맵쌀은 식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전분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맵쌀에는 퍽퍽한 식감의 아밀로스가 약 25%가 포함되어 있고 매끄럽고 속이 꽉 찬 식감에 아밀로펙틴이 약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찹쌀에는 아밀로스가 거의 없고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높아 찹쌀로 밥을 하면 찰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이러한 함량은 모든 맵쌀과 찹쌀이 동일하지는 않고 생산지나 생산 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품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찹쌀을 먹는 것이 좋고 나쁠까요? 찹쌀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 첫 번째로 위가 약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입니다. 찹쌀은 일반 쌀보다 소화가 잘 되는데요. 그 이유는 찹쌀로 밥을 하거나 죽을 만들게 되면 아밀로펙틴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 부피가 늘어나고 점성이 증가해 소화가 아주 잘 되는 호화전분이 됩니다. 그리고 프롤라민 성분이 찹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 백미에도 프롤라민 성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찹쌀의 3~4배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프롤라민 함량이 높은 찹쌀은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충남대학교의 연구에서 찹쌀에 함유된 프롤라민이 위장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억제, 항균 효과를 발휘해 위장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롤라민 성분도 밥을 하거나 죽을 하는 등의 열을 가하게 되면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프롤라민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찹쌀을 익히지 않고 물에 찹쌀가루를 섞어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찹쌀 프롤라민 성분이 식도 위장관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소화성 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약은 먹지 않은 상태로 4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찹쌀가루를 섞은 물 한 잔을 마시게 한 결과 모든 참가자들이 속쓰림 증상과 궤양이 사라졌습니다. 찹쌀 섭취가 좋은 사람 두 번째는 몸이 차가운 분입니다. 찹쌀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모하는 열량이 많고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체온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찹쌀을 먹으면 체온이 낮은 사람들의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신진대사 능력도 향상돼 체중 감소 효과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섭취하면 찹쌀의 높은 칼로리로 인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그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땀이 많거나 몸에 열이 많은 분이라면 찹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찹쌀을 피하는 것이 좋은 경우로 첫 번째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입니다. 찹쌀은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보약이 되지만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위에 열이 많고 소화 기능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요. 찹쌀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에 열을 만들어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속쓰림과 위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찹쌀보다는 서늘한 성질인 보리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리는 몸에 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입니다. 찹쌀 섭취가 위험한 사람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먼저 찹쌀은 혈당지수 GI 89, 혈당 부하지수 GL 40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고혈당 등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찹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찹쌀에 다량 함유된 아밀로펙틴은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도 빠르게 올리고 소화도 잘 되는 찹쌀의 특성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하게 내려가는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찹쌀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는 칼륨 섭취가 신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제한해 드셔야 하는 영양소가 칼륨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게 되면 칼륨 배출이 힘들어져 혈액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이 고칼륨 혈증은 신장질환 환자의 약 50%에서 나타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으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어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는 칼륨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칼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잡곡이라는 생각에 칼륨이 풍부한 현미, 찹쌀과 같은 곡류로 밥을 해 드실 경우 반찬까지 생각한다면 하루 칼륨 섭취량을 순식간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위가 약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찹쌀 섭취가 도움이 되고 몸에 열이 많거나 당뇨병 환자,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하거나 섭취를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